텐데요. 시 소재를 발굴하라 그랬어요. 시 소재. 이제 그 아까 그 첫 번째에서도 이게 보면은요, 플라잉 월렌다스하고 12월이라는 시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플라잉 월렌다스는 그런대로 규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써졌어요. 근데 12월을 딱 보면요, 약간 주문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플라잉 월렌다스는 스토리가 조금 야무져요. 근데 12월은 약간 관념적으로 써졌어요. 그래도 이런 시를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아요. 과거를 먹고 살아요. 그 과거란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하면 다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어요. 그러나 시는 다릅니다. 과거를 들추기를 아주 좋아해요. 미래보다는. 굉장히, 예. 왜냐하면 시인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과거를 자꾸 들춰서 그 현재로 자꾸 내려고 해요. 그래서 시의 마지막에는 쓸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써달라. 과거를 얘기하더라도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소재를 지금 두 번째인데 발굴하라 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소재를 발굴하는 것은 여기 현실에서 보고 발굴하는 것보다는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했던 것도 그리움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회역이라든지 회상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발굴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발굴을 해가지고 쓰되 현재로 써서 미래로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아니 그쪽에만 1960년대에 있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그것을 꼭 미래로 가져와서 현재로 가져와서 미래 지향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재. 예술작품은 하는데 바탕이 되는 글감이는 소재라고 하잖아요. 이 소재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발굴하는 건 찾은다는 건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새로운 이야기나 소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하려면요, 글이 옛날하고 틀려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시집을 낸다고 해서 누가 읽습니까? 우리가 글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희소성.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글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잖아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익혀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소재가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만들어지는 이 시 생산량이, 언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하루의 정보량이 2조 500년의 정보량하고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의 정보량이 옛날 2조 500년보다 하루가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생각한 것도 그 전에 누군가가 다 써먹은 것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금 멋지게 생각하고 멋지게 썼는데 제 3자가 그러는 나 그거 어디서 읽었는데? 탁탁 그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다른 분이 다른 시인께서 쓴 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정말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를 읽고 많이 거기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시를 많이 읽음으로 해서 그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치환할 수 있다.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시보다는 좀 어렵기는 해도 최고의 시를 접해라.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 정말 좋습니다. 과거 바탕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바탕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시가 써지고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이번에는 낭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을 우리 차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막장 김홍경.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애로움은 혹독한 계절을 지나가야만 깊은 갱도를 만들 수 있었다. 뭉텅뭉텅 어둠을 베어먹고 내 안의 슬픔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까지 가야 막장이지? 여긴 너무 춥고 외로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쓴 종족들이 처음 보았던 불씨. 난 그 불 위에서 춤이 되고 싶어. 여러 개의 점이었다가 하나의 점으로 고이는 소실점의 울음이 되고 싶어. 이곳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사파의 젖은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잠시 죽어있던 시간과 죽어서 잠시 살아있던 시간의 내력을 들춰볼 수 없다. 왜 새들이 날기 전에 그토록 바닥을 힘껏 쳐야만 하는지, 왜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려면 절벽까지 가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생은 갱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곡성의 분화구처럼 물음표를 그리면서 존재의 기별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보다 낡고 더 낡아야 제 검은 뼈들이 내는 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갱도에 받는 묵직한 시입니다. 갱도, 또 막장, 봤는데, 이 막장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이 인생 살면서 막장 있어요. 근데 이 막장은 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채탄 작업을 한다든지, 채굴 작업을 하는 그런 막장인데요. 참, 그 갱도의 마지막 이른 곳이잖아요. 어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걸 파고 나가야 돼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막장이에요. 인생 막장이라고 하면은. 네. 갱도 마지막 끝이에요, 지금. 계속 그건 일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장을 통해서 그 삶의 애환을 심도 있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 같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은 혹독한 계절을 지나야만 깊은 갱도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막장이 그러고 보니까 외로움이었어요. 우리 인간 속의 외로움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앞에서 다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상당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어려운 건 또 없네요. 그 외로움이 막장이에요. 우리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든 외로움 갖고 있죠. 슬픔, 외로움, 기쁨 갖고 있는데 기쁨보다는 그 슬픔이나 외로움, 쓸쓸함이 더 비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장은 뭐냐? 외로움이다 생각하고 이걸 딱 이제 이 글을 쭉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뭉텅뭉텅 어둠을 베어먹고 내 안의 슬픔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을 베어먹고 뭉텅뭉텅 어둠을 베어먹고는 이게 어떤 지금 막장이잖아요. 갱도 속을 가다 보면 백열전구가 간간히 켜졌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네,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네, 백열전구를 보고.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이끄는 곳 그 마지막에 뭐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막장이라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잘 됐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막장이지? 내 외로움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아니, 볼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지? 그 말이에요. 여긴 너무 춥고 외로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쓴 종족들이 처음 보았던 불씨. 이거는 원시 시대를 지금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를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외로. 네. 처음 보았던 불씨니까요. 원시 시대예요. 난 그 불 위에서 춤이 되고 싶어. 여러 개의 점이었다가 하나로 점으로 고이는 소실점의 울음이 되고 싶어.
뭐 이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멋을 위해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소실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철로에 두 개의 평행선이 있으면 쭉 보면은 나중에 그 점. 어떤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보면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결국 그 점도 사라지죠. 그 점으로 보일 때가 소실점입니다. 점으로 막 사라지기 전 단계의 그 점. 그걸 소실점입니다. 거기에 울음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소실점에 그 울음이 되고 싶다 했으니까 울음은 슬퍼요. 그러면 그 슬픔에 그 소실점 그 바깥이 바로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실점이 없어짐과 동시에 외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곳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사파의 젖은 공간이다. 그리고 사파는 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끼워 넣는 그림을 사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여기서 젖은 공간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현상, 현실, 막장, 예, 이런 것을 힘든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로 이제 전환을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하고 쉼표까지 딱 찍어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 잠시 죽어있던 시간과 줄치해야 됩니다. 죽어서 잠시 살아있던 시간의 내력을 들춰볼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함부로 살았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았는데 그 속에서 그 막장의 시간 그 마지막에서 잠시 죽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 소실점이 나온 거예요. 소실점 밖은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딱 없어지는 순간 잠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무슨 뜻인지. 잠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잠시 살아있던 시간. 막장 생활을, 이제 막장을 나오면 이제 죽어서 잠시 살아서 시간을 그래도 시간의 내력을 들출 수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인이 이걸 계획적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계획적으로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과 감성으로 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좋은 구절을 정말 발견했다. 이 시인도 이 구절을 써놓고는 상당히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마 상당히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왜 새들이 날기 전에 그토록 바닥을 힘껏 쳐야만 하는지. 도움닫기라고 하잖아요. 새들이, 작은 새는 바로 푸르릉 가버립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큰 새는 도움닫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가듯이. 헬리콥터는 푸르릉 올라가 버리잖아요. 도움닫기 없이. 그 헬리콥터는 작은 새를 비워올 수 있고요. 예. 기러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큰 새들은 도움닫기를 해야 돼요. 탁탁탁 걸어가면서 뛰면서 이제 막 날갯짓 하면서 이렇게 가야 이제 오리들이라든지 그런 새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 출렁이는 바다를 보려면 절벽까지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출렁이는 바다로 가잖아요. 이렇게 쓸쓸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답니다. 네.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저 수평선 너머에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그리운 애인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다를 가는 거예요. 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갱도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이 갱도 이거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혹성의 분화구처럼 물음표를 그리면서 존재, 있다, 사인, 있다, 기별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소실점 너머에서 외로움은 나한테 존재의 기별을 보내고 있대. 지금보다 더 낡고 더 낡아야 제 검은 뼈들이 내는 외로움이 내는 소리예요. 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지금보다부터 시작해서 것이다까지는 뺐으면 좋겠어요. 시인한테는 미안한데 굳이
이것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존재의 기별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면 난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외로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요. 왔다 갔다 좀 했지만은 정말 잘 써진 시다. 알 수 있어요. 막상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쓸 때는 우리가 과거를 대충 들춰오고, 여기는 원시대까지 갔어요, 지금. 과거를. 이 조그마한, 가까운 과거를 간 거 아니에요. 원시대까지 갔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칠판이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서도 먼 과거가 있고, 가까운 과거가 있어요. 현재에서도요, 이제, 가까운 현재, 먼 현재가 있겠죠. 거기서 또 세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으면,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미래를,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상은 미래로 지금 현재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게 상상을 하는 거고요. 과거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미래에서부터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시인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거기서부터 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다시 들어가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나오기도 하고 현재로 과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시 쓸 때 너무 시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꼭 맞추려고만 하지 말아라. 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돌아가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거는 가까운 과거도 될 수 있고 먼 과거도 될 수 있어요. 먼 과거에서 또 다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끝까지 분할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을 끝까지 분할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저는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의 점인, 또 하나의 덩어리인 시간. 그 자체, 시간이라는 그 자체,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을 쓰라고 하잖아요.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네, 똑같은 시간을 써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 보면요. 요즘 다 정년퇴임하고 시간을 물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물수를 쓰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친구들 약속하는 게.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먹고 놀으니까 더 바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 친구들은 정말 똑똑하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 소재를 발굴했는데 참 막장을 외로움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 한번 읽어봤습니까? 선생님들도 오늘 저녁 때 가서 반드시 좋은 시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그렇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2줄을 써도 3줄을 써도 4줄을 써도 5줄을 써도 상관없으니 꼭 그날 꼭 반드시 무언가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무언가를 일기를 기록하든 무엇을 이 현실 세계에서 그날 있었던 것, 또 내가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인은 시간의 흐름만 되돌려 놓는 게 아닙니다. 혼돈과 무의미한 일상에서 불무성으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상실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재생함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프레시한 시간, 신선한 시간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감히 드리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이네요. 감방 재림을 갔다. 저는 이제 오늘 비 와서 감방 재림 못 걸었어요. 제가 메다세콰이어까지 딱 걸어갔다 오면은 보통 4,500보가 딱 돼요. 제 걸음으로. 그러면 충분히 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비가 와서 조금 가다 말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와가지고 항시 모처에서 공부 좀 하다가 여기 오기 전에는 감방 저기 메다세콰이어까지 걸어갔다 오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죽는 곳까지 갔다 오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못 갑니다. 자, 시로 보는 천년담양을
우리 그 김혜숙 선생님 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방 재림을 걷다 조선이 관방천으로 무릎을 당겨 앉은 팽나무가 구름을 피해 담빛 갚에 오르간 파이프를 파고드는데 거침없이 떠도는 허공은 기어이 문 열고 그리움을 확장시킨다. 300년 묵은 그늘이 깊고 생각을 높게 직립하는 자세가 비틀거리는 세상의 발걸음과는 다르다. 모난 시선을 피해 둥그러지는 몸뚱이 나이테를 새기기 위해 발자국도 없이 뻗어나간 추억의 시간은 그 아늑함이 한 품을 이룬다. 상체에 깃든 바람이 이명처럼 불어닥쳐도 땅속 깊이 따뜻한 뿌리를 내리고 울울창창 후세의 길을 연다. 우람한 나무들은 그리움이라는 영혼의 신전. 새들은 제 그림자를 날개로 수거하며 날아가고 청보에 무르익은 달은 팽나무 가지에 걸려 있다. 아, 네. 그 감방 재림을 참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좀 좋아합니다. 요즘. 이 걷기가 이렇게 좋았으면 재작년부터 이제 걸었으면 굉장히 건강할 판인데 좀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멀리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 시인님은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된다 할 때 말 들었으면은 제가 지금 좀 더 건강했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방재림은 너무 잘 알아요. 시로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썼을 거예요. 네, 다 써보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관방재림은 담양 천변의 제방이에요. 뚝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1.2km 그 정도 길이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나무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인조 26년 1648년인데요. 담양부사 성이경이라는 그 부사가 처음 이제 여기 제방에 자꾸 물이 넘으니까 담양 읍내로 들어오니까 뚝을 쌓고 이제 드문드문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제 또 이제 제방이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이제 영조 32년에 그 부사 황종림이라는 그 부사가 거기를 다시 축조를 하고 나무를 촘촘히 심어놓은 거예요. 당시에 그 나무를 심는다는 건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나무를 옮기고 큰 나무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식 기술이 발달된 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이 나무가. 지금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다른 크레인이라든지 이 장비가 좋아서 이 큰 나무 옮기고 이식하고 그런 게 하지요.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캐다가 심고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300년도 넘었어요, 지금. 네, 300년도 넘은 그때 이제 심었는데 이 느티나무, 푸주나무, 팽나무가 있는데 나무 둘레가요. 적은 것은 둘레죠 2m, 큰 것은 5.5m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좀 작년에 이제 기후가 이상기후 한파가 와버렸어요. 담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파가 와버려가지고 푸주나무는 기후에 민감해서 가지가 상당히 많이 고사했습니다. 혹시 담양에 오시거들랑 왜 이렇게 나무가 저렇게 고사했지? 그러면 좀 한마음으로 좀 응원해주면 300년 된 푸주나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또 쉐입을 많이 내서 우르르창창 우리에게 그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고 담양 관방천 와봤더니 나무 이파리 하나 없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보시고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관방천으로 무릎을 당기 앉은 팽나무가, 이게 나무가 이제 항시 그 물쪽으로 이게 뭡니까? 뿌리를 뻗잖아요. 예. 구름을 피해 담빛 카페 오로간 파이프를 파고드는데 거처없이 떠돌던 허공은 귀의 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움을 확장시키는, 귀의 문을 열고 그리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썼으니까. 예. 귀에 팔을 걸려서 아니면 눈으로 아득하게 생각해서 추억으로 가서 그리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귀의 문을 열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담빛 카페에 가면은 제가 그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일과 주말이 틀린데요. 주말은 제가 오후 3시쯤으로 알고 있어요. 가면 그 예쁘신 분이 오셔가지고 오르간 파이프 뭡니까? 대나무로 만든 오르간 파이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고 그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네, 저도 운 좋게 몇 번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번 넘기겠습니다. 300년 묵은 그늘이 깊고, 그늘이 300년 묵은 그늘이 뭐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뭐 이제 높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늘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높게 직립하는 자세가. 제가 그랬죠? 하나는 깊고 높다. 그렇게 이제 대칭을 쓰라고 했어요, 분명히. 300년 묵은 그늘은 깊었고 생각을 높게 직립하는 자세. 굉장히 우람하고 크잖아요. 비틀거리는 세상은 그 발걸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비틀비틀하잖아요. 세상이 곱게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팬데믹 그런 걸로 인해서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난 시설을 피해 둥그러지는 몸뚱이, 나이테를 새기기 위해 발자국 하나도 없이 뻗어나간 추억의 시간. 나이테는 뭐예요? 추억의 시간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 의하면 그 아늑함이 한 품을 이룬다. 품, 이렇게 한 품을 이루는 거죠. 한 품인데 여기서 이 한 품이 아니고요. 한 품이죠. 한 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깃든 바람이 이명처럼 불어닥쳐도, 이 부분은 뭐냐면 너무 오래돼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뭘 이제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메꿔놓은 부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거기에 깃든 바람이 이명처럼 불어닥쳐도 땅속 깊이 따뜻한 뿌리를 내리고 우를 창창 후세의 길을 연다. 항시 우를 창창 계속 후세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우람한 나무들은 그리움이라는 영혼의 신전. 여기서 영혼은 빼도 되겠습니다. 신전. 이 나무 하나하나가 신전이에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우리가 무슨 뭐 노무하나 어디 가서 뭐 신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큰 나무 하나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건 신전이에요. 신전. 어마어마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예. 새들은 제 그림자를 날개로 수고하며 날아가고, 제 그림자를 항시 지가 수고하고 날아간대요. 왜냐면 새 그림자는 항시 날아가면 한 자리에 있지 않,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수고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옮겨지는 겁니다. 천고에 무르익은 달이 저녁에 딱 그 푸주나무, 느티나무 거기에 이제 떴는데, 팽나무에 떴는데, 천고, 아주 오랜 세월, 천고,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무르익은 달은 팽나무 가지에 걸려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쓴 것이라 제가 뭐 더 이상 다른 분이 설명은 몰라도 제가 설명한다는 건 좀 사실 어색해요.